짜잔. 산화원은 반응의 가장 기초적인 접근 중에 하나가 산화원은 반응식을 완성하는 거죠. 근데 산화원은 반응식 완성하는 게 보통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몇 가지 문제들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엄.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자체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화학식이 아니라 텍스트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상당히 약간 불편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선 나와 있는 거를 말 그대로 한번 써보자. 우선 여기 어떤 말이 있느냐? 황화철. 보이시죠? 황화철. 그러면 황화철이니까 누구하고 누구 원소로 돼 있다는 거예요? 철하고 황으로 돼 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황은 몇 쪽 원소예요? 네, 황은 16쪽 원소잖아요. 16쪽 원소니까 얘는 보통 산화수가 몇 마이너스가 보통 돼요? 보통 산화수가 2 마이너스가 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철이 문제에 몇 가라고 돼 있어요? 철이 4가라고 돼 있죠? 그럼 뭐 4가라고 써보자. 그러면 이때 이 둘이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존재비는 몇 대 몇이 돼야 할까? 1대 2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황화철이라고 하는 애는 독특하게도 FeS2. 알겠죠? 자, 요거와 누가? 산소. 보이시죠? 산소. 요 산소가 반응을 한다. 반응하여 뭐가 만들어지느냐? 산화철. 자, 산화철이면 역시나 누구와 누구로 되어 있는 녀석이 산화철입니까? 바로 산소하고 철로 구성된 게 산화철이죠? 자, 아까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산소는 산화수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산소는 화학 반응에서 2-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철의 산화수는 3가라고 했으니까 이때 산화철은 화학식을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역시나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면 2대 3 이렇게 써야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더하기 누가 있어요? 이산화황. 보이시죠? 자, 이산화황은 화학식을 또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SO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SO2 루이스 구조 그릴 수 있겠어요? 한번 그려볼까요? 나온 김에 시작. SO2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좋아. 자, 보시면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황 이렇게 그리고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리면 바로 SO2의 루이스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식전화를 따지면 이 산소, 황 형식전화 어떻게 되죠? 얘 형식전화 보면 얘 황의 형식전화 어떻게 돼요? 바로 1 플러스라는 거 알겠죠? 주변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황은 최외곽 전자가 6개잖아요. 6개가 5개가 됐으니까 1 플러스고 산소 최외곽 전자는 몇 개예요? 산소 최외곽 전자는 6개인데 지금 7개를 획득한 거니까 이 녀석의 형식전화는 1-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SO2라고 하는 녀석의 루이스 구조인데 이 경우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 산소의 비공호 전자쌍 하나 있죠. 얘를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어요. SO2를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보이세요? 여기에 있는 산소의 비공호 전자 있죠. 그게 황이랑 이중결합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황 형식전화 어떻게 됩니까? 이제 0이 되었죠? 산소도 형식전화가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그래서 형식전화 분포가 나타나게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형식전화가 0이 되게 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황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루이스를 그리면 바로 옥텟을 넘어서게 되어 있죠. 됐습니까? 옥텟을 넘어서게 되면서 루이스 구조가 그려진 건데 지금 황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옥텟을 초과하는 루이스 구조가 황에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왜? 바로 3주기 이상의 원소니까. 알겠죠? 3주기 이상에는 d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으니 옥텟 이상의 전자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3주기 이상의 원소면 옥텟을 초과해서 루이스 구조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SO2를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지금 문제 텍스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이렇게 반응식으로 써 보았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건 제대로 잘 완성이 된 거예요? 아직 안 맞는 거예요? 아직 안 맞죠? 왜? 1차적으로 뭐가 안 맞기 때문이에요? 1차적으로 질량 보존이 안 맞죠? 자, 여기 철 원자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는데 여기 몇 개 있어요? 그럼 두 개가 있으니 1차적으로 안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예요? 여기서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예요? 여기서 그 다음 해야 될 건 바로 누가 산화했고 누가 환원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산화하고 누가 환원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게 그 다음 우선순위죠. 그러면 누가 산화했는지 누가 환원했는지는 뭘 보고 판단합니까? 산화수죠. 자, 그럼 산화수가 여기에 있는 철 몇 가입니까? 4가죠. 그런데 얘가 철이 몇 가로 바뀌었습니까? 철이 3가로 바뀌었죠. 그럼 이건 저 철 입장에서는 산화가 되는 거예요? 환원이 되는 거예요? 저 철 입장에서는 4가가 3가가 되면 이것은 환원인데 그죠? 보이시죠? 환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황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2-죠. 황이 어디도 있냐? 여기도 있네. 그럼 여기서 황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여기서 황의 산화수는 4 플러스죠. 그죠? 산소 산화수가 뭐일 테니까요? 2-일 테니까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요 황은 현재 지금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황은 산화죠. 그죠? 그래서 철은 환원인데 황은 산화. 이걸로 끝났을까요? 산소. 현재 지금 산화수 얼마예요? 0이죠. 0인데 보시다시피 여기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2-죠. 여기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2-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저기에 있는 산소 같은 경우는 산화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환원이죠. 이 반응식은 매우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해요? 이 반응식은 매우 독특해. 어떻게 독특해? 두 가지가 환원하고요. 한 가지가 산화하는 거예요. 이런 게 흔합니까? 매우 희한한 얘기입니까? 아주 희한하죠. 보통은 한 가지가 산화하고 한 가지가 환원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두 가지가 환원하고 한 가지가 산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꽤 복잡하게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소마다 따로따로 판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면 두 번째 이 반쪽 반응식. 자, 첫 번째 1. 우선 저기에 있는 철의 환원 반응
자, 1차적으로 철이 몇 가에서 몇 가가 됩니까? 4가에서 3가가 되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때 4가가 3가가 되면 전자를 몇 개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자를 한 개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네. 되죠. 그러면 이때 이 철사가에 붙어 있었던 황 보이시죠? 요 황은 황은 현재 산화수가 2-잖아요. 산화수 2-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제목을 쓰자. 제목은 자, 그럼 황의 자, 무슨 반응은 조금 더 있다 생각을 하고 저 황은 현재 지금 2- 상태에서 자, 뭐로 바뀌고 있냐면 황 4+로 바뀌고 있죠. 맞아요? 네. 여기는 이 황이 여기는 이 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황 2-가 4+가 되는 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산화죠. 그러면 이때 2-가 4+가 되는 건 여기 전자 몇 개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전자 6개가 떨어져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반응에서는 철 환원하고 황 산화하는데 그게 지금 얘는 4가가 3가로 얘는 2-가 4+가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놀라웠게도 철 4가와 황 2가는 서로 종속되어 있어요. 몇 대 몇으로요? 몇 대 몇으로? 1대 2로요. 그죠? 1대 2로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 4가의 환원 반응과 황 2-의 산화 반응이 지맘대로의 비율로 벌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 둘이 1대 2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두 번째 반응식을 2배 해서 더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뭐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 두 개를 2배해서 더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배해서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얘가 하나인데 얘가 2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누구냐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FeS2가 되겠죠.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지느냐? 철 3가와 황 4가가 나타나는데 황은 2배.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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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때 전자는 몇 개? 전자는 몇 개 남겠어요? 바로 11개의 전자가 남게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왜? 여긴 전자 1개인데 여긴 전자가 6 곱하기 2에서 12가 되잖아요. 그럼 12가 전자 하나랑 소구가 돼서 11개의 전자. 그래서 얘는 아주 독특하게도 FeS2가 철 3가와 황 4가로 바뀌면서 전자를 몇 개 내어놓는 11개 내어놓는 이것만 보면 산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 누구 반응을 분석해야 되겠어요? 바로 산소의 반응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산소는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0가가 2-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걸 분석해 볼게요. 자, 이제 위에 지운다. 위에 줄게요. 1, 2 다 썼어요? 1, 2 다 썼어요? 썼어요? 자, 준다. 으쌰. 자, 3번 했고, 그 다음 4번. 바로 여기에 있는 이제 산소의, 자, 산소는 무슨 반응이에요? 산소는 환원 반응하죠? 저 산소의 환원 반응 생각해 볼게요.
자, 산소는 지금 주어진 상태가 O2죠. O2죠. 이게 나중에 뭐가 되면 돼요? 산소, 산화수 뭐로 바뀌죠? 산소, 산화수 뭐로 바뀌죠? E-로 바뀌죠. 얘가 SO2라 해도 뭐로 바뀌죠? E-죠. 여기서도 E-, 여기서도 E-니까 산소는 어찌됐건 산소 E-가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됐죠? 자,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뭐부터 만들어야 되겠어요? 1차적으로 양배를 뭐부터 맞춰야 되겠어요? 질량 보존이죠. 산소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산소 몇 개 있어요? 1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2. 그 다음 뭐 맞춰야 되겠어요? 전하량 보존 맞춰야 되겠죠? 얘가 전자를 몇 개를 받아들여야 이 상태가 되겠어요? 4개를 받아들여야 이 전하량이 나타나겠죠. 이게 지금 O2의 환원 반응인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는 누구하고 누구를 조합하면 되겠어요? 얘하고 얘를 조합하면 된다는 거고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전자 몇 개 산화하고 있어요? 11개 산화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전자가 몇 개 환원하고 있어요? 4개 환원하고 있죠?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뭘 곱해줄까요? 여기다가 뭘 곱해줄까요? 11 여기 있죠? 여기다가는 뭘 곱해줄까요? 4. 그러면 이동하는 전자 개수를 일치시킬 수 있죠? 그러면 이때 3 전체 반응식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얘하고 얘를 어떻게 반응시킨다? 4대 11의 비율로 반응을 시키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거 11배하고 4배에서 위아래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인 결과는 4 FeS2 솔리드 11 O2 가스 이 두 개가 반응을 해가지고 철 3가 3개 황 4가 8개 그리고 22개의 산소 E-. 이게 최종적인 결과가 된다 이런 말이요. 되십니까? 네. 됐죠? 그리고 전자는 어떻게 돼요? 여기 44개 여기 44개니까 전자는 소거됐을 거고요. 이때 철 3가와 산소 E-가 엉겨있는 형태를 뭐라고 불러요? 철 3가와 산소 E-가 엉겨있는 형태. 그게 Fe2O3잖아. 그래서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개의 Fe2O3와 황과 산소가 1대2로 엮여있는 녀석을 SO2 기체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8개의 SO2 기체라고 바꾸어 쓸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산소가 43, 12에 28, 16에서 그러니까 43, 12, 28, 16 하면은 22개 맞나? 43, 12, 28, 16 맞나? 맞나? 뭐야 맞아 아니야? 자, 8SO2 236 236 오오오오오 이거죠. 4개니까 어쩐지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래서 여기 4니까 2로 바꿔줘야 질량 보존이 맞겠죠. 그래서 요것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존재비가 4대 11대 2대 8 약간 까다롭죠, 그렇죠? 까다롭죠. 아마 풀었을 때 잘 안 풀리고 이 뭐지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타입의 산화환원 반응 완성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죠. 이때 이제 참고로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이거 썼어요? 네. 참고로 여기 지우면 이게 저 문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이게 독특한 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4라고 하자.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원소가 환원됩니다. 맞아요? 두 가지 원소가 환원됩니다. 누구하고 누구? 철하고 산소요. 보통은 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은근히 맞추기가 어려운데 희한하게도 얘는 있잖아요. 얘는 그냥 질량 분석만으로 금방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반쪽 반응식으로 찾으면 되게 까다롭잖아요. 근데 얘는 차라리 그냥 뭐 하라고요? 차라리 그냥 질량 보존 생각하면 편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철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나와 있는 철 몇 개 있어요? 두 개죠. 그럼 여기다가 냅다 뭐라고? 2라고 써. 알겠죠? 그럼 황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요? 4라고 써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여기서 산소 몇 개 있어요? 248에 산소 3개. 11개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까요? 2분의 11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뭐 하는 게 더 편하다? 그냥 질량 보존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마치 연소 반응식 저기 화학양으로 계속 맞추듯,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히 반응식을 완성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편하게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FeS2라는 녀석이에요. FeS2.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요물질이죠, 요물질. FeS2인데 쟤는 이름이 마카사이트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마카사이트라고 하는 어떤 광물의 일종입니다. 어떤 광물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많이 발견된다는 얘기예요? 땅 파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땅 파면 많이 나오는데 이때 놀라웠게도 철은 2가, 3가가 흔하고 사실은 4가 플러스는 매우 귀합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있는 철이 지금 산화수가 뭐다? 문제에서 사실 4가라고 줬잖아요. 줬죠. 하지만 4가는 철의 경우 잘 나타난다, 잘 안 나타난다?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황의 산화수가 1- 라고 분석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FeS2에서 산화수 분포가 철은 2 플러스인 요 황이 1- 상태로 2개다. 무슨 말이겠어요? 즉 철이 4가가 아니라 철이 2가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철이 2가고 황이 1- 해도 전체 반응식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질량 보존으로 맞춘 것에서 산화수는 고려되지 않았잖아요. 고려되지 않고 질량 보존만으로도 4대 11대 2대 8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산화수를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황화철이라고 해서 일부러 산화수를 4라고 줬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바꿔도 되냐면 황화철이라고 한 다음 하필이 황화철이 FeS2다 라고 해도 성립하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산화원원 반응식 완성하는 것 중에 좀 독특한 녀석이긴 합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자, 또 뭐 질문 있었어요? 또 풀어보는데도 이상한 거 있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전극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뭘 한다고요? 전극, 알겠죠? 실험적으로 전기화학 실험을 할 때 전극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전극 문제 풀어서 한 10분 쉬었도록 하겠습니다. 한실부터 수 전극. 오! 누구지? 오! 영빈이. 오, 영빈아, 잘 들려요? 여러분 잘 들려요? 영빈아 잘 들려요? 오오오! 아까 있잖아요. 비 와가지고 거제도에 다리 부러져서 영빈이 못 왔다고 애들이 얘기했어요. 제만 그랬어요. 영빈아, 그거 집 주변 괜찮아요? 나는 아니었는데 애들이 막 그렇게 막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뭐가 됐건 우리 영빈이만 건강하면 되지. 알았어요. 양소리가 나요. 오, 뭐야, 집 무너졌다고? 네. 그래요? 네. 좋아요. 실제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화장실 갔다가 이따가 전공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오케이.